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설 연휴 기간 40cm가 넘는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면서 농가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비슷한 폭설이 내린 지난해 11월에 비하면 충북에는 피해가 적은 편인데요. 하지만 눈과 한파가 또 예보돼 있어 피해 복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전효정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수박 비닐하우스가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40cm에 육박하는 눈의 무게에 비닐하우스를 지탱하던 철제 지지대도 완전히 휘어졌습니다. 이번 여름 수확을 위해 새로 지은 비닐하우스가 석 달 만에 무너졌습니다. 작년에 비닐을 씌웠는데 새 비닐로가 그런지 눈이 얼렁 안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나머지는 털고 이제 이거 두둥이 이제 완파가 된 거죠. 다음 달 당장 파종을 시작해야 하지만 언눈을 퍼낼 수 없어 녹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연휴 동안 내린 대설에 3m 높이의 비닐하우스 지붕이 완전히 주저앉았고 눈은 이렇게 꽁꽁 얼어 치울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해 11월 기록적인 폭설로 한 차례 비닐하우스가 무너졌는데 복구를 마치자마자 설상가상 피해가 반복됐습니다. 먼저 번에 눈 많이 왔었잖아요. 저쪽에 한 동도 쓰러졌거든요. 거기 다 복귀해서 다시 했거든. 근데 또 이번에 또 이렇게 눈이 많이 오니까 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큰일 났죠. 수박과 토마토를 재배하는 다른 비닐하우스도 지붕 가운데가 땅에 닿을 만큼 주저앉았습니다. 녹고 다시 얼기를 반복한 눈은 사람 손으로는 들기 어려울 정도로 무겁습니다. 음성에서는 비닐하우스 29동, 진천에서는 축사와 비닐하우스 등 5곳이 피해를 봤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충북 전체 피해액은 6억 원으로 지난해 11월 폭설에 비하면 2.6% 수준에 불과합니다. 강풍에 눈이 흩날리면서 시설에 쌓이는 양이 적었고 다음 날 빠르게 녹아 피해가 덜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전북과 충남에 피해가 속출하면서 식탁 물가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에도 눈과 한파가 예상된다며 농작물과 시설물 피해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충북의 주민등록 인구가 4년 연속 줄면서 159만 명 선을 간신히 유지했습니다. 행정안전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12월 충북의 인구는 159만 1,177명으로 1년 전보다 2,292명이 줄었습니다. 지난 2020년 160만 명을 넘어선 이후 해마다 2,000명 이상 줄어든 수치입니다. 시군별로는 청주와 진천, 음성을 제외한 모든 시군이 줄었는데 특히 제천은 13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 보은도 3만 명 이하로 떨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충북의 인구는 10년 전인 2015년 158만 명 수준으로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충북에서 발생한 5대 범죄가 1년 전보다 11.5%가 줄었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엿새 동안 살인과 강도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폭력 29건, 절도 28건, 성범죄 4건 등이 발생했습니다. 이 기간 교통사고는 하루 평균 6.3건으로 1년 전보다 발생 건수가 52.4% 줄었고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충북경찰은 올해 설 연휴를 특별방범 활동 기간으로 정하고 범죄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도보 순찰을 벌였습니다. 우리나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늘어나는 쌀 재고의 해법으로 전통주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최근 100% 국산 쌀로 만드는 전통 증류식 소주가 인기를 얻으면서 생산량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통 방식으로 만든 누룩으로 약주를 비벼오던 이 업체는 최근 증류기를 들여와 증류식 소주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기존 약주에 비해서 이제 선물로 하기가 유통기한이 기니까 선물도 하기 좋으시고 또 요즘 또 추세가 좀 증류주 갖다가 뭐 칵테일도 만드시고. 최근 전통주 업계의 큰 흐름 중 하나는 증류주 생산이 많아진 것입니다. 10년 전 43곳에 불과하던 증류식 소주 업체는 지난 2022년 155곳으로 늘었습니다. 증류주 시장은 한 20%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데 성장하는 속도나 이런 것들이 다른 주종에 비해서 증류주가 제일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증류식 소주의 성장세는 쌀 소비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쌀로 밥을 지어 막걸리를 만들고 이를 증류해 소주를 만드는 충주의 한 업체.
이 업체가 지난해 술을 만드느라 소비한 지역쌀은 88톤에 이릅니다. 충주의 초중고생이 한 해 급식으로 먹는 쌀 213톤의 41%에 해당합니다. 통계청 양곡 소비량 조사 결과 2023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4kg, 30년 전인 1993년 110.2kg의 절반 수준입니다. 1962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입니다. 쌀을 이용해서 다양한 가공품들이 나오지만 대부분은 밥을 대체하는 제품들이 많았습니다. 증류주 같은 경우에는 기호식품으로서 밥을 먹고 난 이후에 마신다거나 해서 조금 더 소비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전통주 등 주류 제조에 쓰이는 쌀 소비는 지난 2023년 기준 전년보다 62%나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체로 보면은 5%에서 10% 정도 돼요. 문제는 대부분 이것이 수입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쌀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고급 주류 문화인 전통주 시장이 커져야 되고요. 증류식 소주 시장이 커질수록 지역쌀 소비 효과도 커집니다. 시중에서 소비되는 소주는 대부분 수입 농산물로 만든 희석식 소주지만 전통주로 분류되는 증류식 소주는 100% 국산 쌀만 사용합니다. 전통 증류식 소주가 대중화돼 희석식 소주 시장의 10%를 대체할 경우 약 쌀 5만 톤의 소비가 가능해 우리 농산물 소비 확대와 농가소득 증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밥상에서 줄어든 쌀 소비를 전통주가 새로운 활로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50대 여성과 전 남편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천경찰서는 오늘 오전 7시 반쯤 제천시 천남동 주택에서 50대 여성이 숨져 있는 것을 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의 전 남편은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두 남녀의 사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불법 영업을 하는 노래방 업주들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은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권노을 판사는 사기와 공갈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1년부터 술을 팔거나 도우미를 고용한 청주 지역 노래방 업주 8명을 상대로 수천만 원을 뜯어내고 단속에 걸린 업주에게는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범행으로 출소한 직후 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교통문화지수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영동군이 전국 군단위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영동 지역 보행자 대부분이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거의 모든 차량이 정지선을 지켰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륜차 운전자 안전모 착용률과 안전띠 착용률이 높아 지난 1년 동안 사망한 보행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기간 충청북도의 교통문화지수는 1년 전보다 0.61점 감소했고 11개 시군 가운데 우수자치단체는 영동군이 유일했습니다. 단양 도담 삼봉과 만천하 스카이워크, 단양강 잔도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도담 삼봉은 7회 연속 선정됐습니다. 단양군은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 개발과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 기반 시설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